현재 소세이월드 및 흑가이 종합연구소 주식회사의 주변 환경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연구 개발에 의해 상생수 H1이 SFW 소세이 퓨얼 워터로 더욱 진화함으로써 물의 에너지화가 가능하게 되고 운용 시스템도 완성되어 실용화의 단계로까지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에너지 이용이 주장되고 있는 수소 H와 연소를 돕는 산소 O가 결합하여 존재하는 물 분자 H2O. 원자 차원에서 생각하면 물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물의 분자 결합이 강해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흘러내리는 물의 힘을 이용해 발전시키거나 연료에 열을 가해 물을 비등시켜 그 수증기를 이용해 왔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방사성 물질에서 발생한 연료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로서 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단계에서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 당사 대표 후카이 토시하루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세정력을 갖는 물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탄생한 상생수에 다량의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그때부터 줄곧 물의 에너지 이용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자 후카이 토시하루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물에 대해서입니다. 그 물을 사용하여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물에 의한 에너지 혁명이란 뭘까?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만약 비나 강물 등 평범한 물이 석유와 같은 힘을 발휘한다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기름과 물을 혼합하여 연소하는 에멀전 연료라는 기술이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계면 활성제 유화제를 사용하여 엔진이나 보일러 안에서 연소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칼로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지만 에너지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는다. 물은 모두 H2O라는 분자 구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입니다. 그리고 물은 고여도 썩지 않습니다. 물의 성질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원자상의 수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톤 효과, 원자상의 수소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자상의 수소는 그 정도까지의 힘은 없다고 의학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상의 수소는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10년 전에 큐슈 대학교의 시라하타 교수가 원자상의 수소 측정에 성공했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 등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활성산소입니다만 이 안에 물을 넣음으로써 분해되어 산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원자상에 수소가 있으면 분자상의 H2에서 발생한 산소보다 약 3배의 양의 산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측정해보면 원자상의 수소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물속에 원자상의 수소가 있는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발한 창생수 안에는 원자상의 수소가 있으며 분해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물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창생수로부터 원자상의 수소를 더 증가시켜 안정화시킨 창생수 H1이라는 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암의 발견 등 몸 안의 상태를 알기 위해 X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원자상의 수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X선의 역할을 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엔진입니다. 종류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어느 것도 동일합니다. 이론에서는 원자상에 수소가 있으면 실린더 내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엔진이 작동합니다. 분자상의 수소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엔진 안에 물을 넣으면 엔진은 고장이 납니다. 멈춰버립니다.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통상의 물, 분자상 수소를 갖는 H2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압으로 수소를 주입한 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순수한 물, RO2를 실험했습니다. 이 물은 71.2라는 높은 표면 장력을 갖고 있어 수증기 폭발에 의해 엔진이 작동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로 실험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속에 원자상의 수소가 있으면 반드시 엔진은 작동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물을 10%이든 20%이든 혼합함으로써 엔진은 작동하고 발열량을 내어 연료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엔진이 원자상의 수소의 존재를 조사하는 X선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 방법으로 실증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저희의 물을 사용하여 배가 주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생 퓨어워터 SFW의 제조 방법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이 물은 현재 가정이나 가게에서 사용되고 있는 창생수라는 물을 수일 동안 순환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생수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창생수라는 이름의 물을 보급해 왔습니다. 기기를 장착함으로써 가정이나 가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이 창생수로 바뀝니다. 이로써 세제 등은 필요 없게 됩니다. 창생수의 세정력으로 세탁이나 샴푸, 식기세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생수를 탱크에 모아 수시간 내지 수일간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원자상의 수소를 증가시켜 안정시킨 후 탱크에 넣습니다.
入れます。そしてこれが、要するにエネルギー水になるわけです。 이것은 에너지를 갖는 물입니다. 이 물은 원자상의 수소가 많아 마실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옆에 있는 기름과 함께 넣습니다. 물론 계면 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이 그대로 엔진에 흘러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 엔진은 멈춥니다만 이 경우는 순조롭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복기유가 이와 같이 유화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에너지로서 사용됩니다. 즉, 물이 에너지로 바뀐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들어간 엔진이 작동합니다만 물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에너지로서의 효과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원자상의 수소는 분자상의 수소가스와 비교해 3.8배의 에너지가 있어 이 물을 10%에서 15% 넣은 것만으로도 연료를 큰 폭으로 삭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된 수소가스의 제조 방법인 수증기 개질과 동일한 현상이 엔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물이 다른 물과 크게 다른 점은 유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얗게 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가 필요 없습니다. 샴푸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세제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세탁소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너지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이 물을 사용한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은 모두 진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의 발전은 화력 발전을 비롯하여 석유계가 68%입니다. 그 외는 풍력이나 원자력 등이 28%. 일본 정부는 이 석유계를 사용하는 68%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8%가 절반이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세이 퓨얼워터 SFW의 각종 데이터와 실험 영상을 보신 아리토미 마사노리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로는 2가지 내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방위대학교의 쯔루노 명예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50%의 물인 SFW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켰을 때에 물이 연소하지 않으면 발열량은 당연히 50%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50% 이상, 70%와 같은 발열량으로 계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원래 창생수에 어떠한 형태로든 원자상의 수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상 수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화학적으로 본 적도 검증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생수 속에 원자상 수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설명 가능하다고 3명의 과학자가 다른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자상 수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이나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실험을 해도 엔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량의 창생수를 혼합하면 엔진이 계속 작동한다는 것이 이번에 얻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창생수를 이용하면 왜 기름때가 지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설거지라든지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지성의 머리카락을 세제 없이 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엔진 실험에서 처음에는 연료와 물을 65%대 35%로 혼합하여 작동시키고 돌아오는 기름의 상태를 보면 유탁색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면 활성제가 갖는 성질을 어떠한 형태로 SFW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입니다. 통상 분자상의 수소라면 1.6 ppm 정도밖에 보통의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연소되었다 해도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자상의 수소가 어떠한 형태로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양이 가스 형상으로 물에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어쩌면 액체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료의 기름이 적다는 것은 CO2의 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질소 산화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A 증류를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의 실험과 소형 가솔린 엔진의 발전 실험은 DVD를 제작 배포하여 유튜브에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실험을 도중에 편집하지 않고 빨리 감기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발전기에 의한 SFW의 성능 실험입니다. 연료 오일과 SFW를 투명항관에 함유시키고 혼합기를 통과시켜 엔진으로 보냅니다. 먼저 투광기 7개를 접속한 발전기가 연료 오일 100cc를 소비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투광기 7개를 점등시켜 30A의 출력으로 A 중유 100cc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9초였습니다. 이어서 닫혀있던 SFW의 공급 벨트를 열어 A 중유에 SFW를 혼합하면서 동일 조건으로 운전합니다. A 중유 100cc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34초였습니다. 이때 혼합에 사용한 SFW는 57cc입니다. 디젤 발전기에 의한 실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동일 시간의 운전으로 환산하면 A 중유를 44.88% 삼각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FW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일반적인 물과 크게 다른 점은 원자상 수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배기가스의 측정도 실시했습니다. 불완전 연소를 나타내는 일산화탄소량은 증가하지 않아 배열 온도의 상승으로부터 SFW가 증발에 의해 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연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연소하고 있는 결과로서 수소 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A 중유 100cc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129초를 초과한 시간, 나머지 105초간의 발전 에너지는 SFW 57cc에서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소형 가솔린 발전기에 의한 실험도 실시했습니다. 4.3A의 출력을 유지하면서 가솔린 잔량이 A를 통과해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88초였습니다. 이어서 동일 조건에서 닫혀있던 SFW의 공급 벨트를 열어 가솔린에 SFW를 혼합하면서 측정합니다. B를 234초에 통과했습니다. 이때 혼합에 사용한 SFW는 2cc입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실험은 흐름을 눈으로 쫓을 수 있도록 심플한 실험 장치로 실시했지만 이 장치에서는 잔량의 변화에 의해 압력이 변화함으로써 서서히 SFW의 유입량이 증가한다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조 탱크에 의해 유압, 수압을 일정하게 하여 운전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처음 소량의 SFW가 혼합되고 서서히 압력이 변화되어 혼합량이 증가해 갑니다. 그리고 SFW의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엔진은 정지합니다. 양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통상적인 운전에서는 SFW와 가솔린의 혼합 비율을 디젤 발전기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하면 더욱 큰 상각률을 나타냅니다. 이상 실험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편 28분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대용량의 신형 발전기에 의한 실험입니다. A 증유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유 100%에 의한 발전 상태와 SFW를 혼합시켰을 경우를 비교합니다. 실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SFW를 혼합해서 측정했습니다. 배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SFW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견학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은 공급되는 연료 파이프를 흐르는 SFW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SFW의 적정 혼입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실험에 의해 알게 된 것은 SFW가 갖는 원자상 수소의 에너지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에멀전 연료가 이용하고 있는 수증기 폭발에 의한 에너지의 상승 효과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여 적정 혼입량일 경우 소량의 혼입으로도 크게 소비 연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전력의 크기에 따라 소비되는 연료량이 달라지는데 디젤 엔진의 경우
거의 일정량의 연료가 엔진에 보내어져 사용되지 않는 연료는 되돌아옵니다. 이 엔진에서는 복귀 연료가 탱크로 보내지는데 탱크 밖에서 이것을 받아내 복귀 오일의 양을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회의 실험 측정의 평균값은 경유 100%에서의 결과보다 56.2% 연료 삭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되돌아온 혼합 오일이 그대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도 실시되었습니다. SFW의 혼합 비율을 변경하여 실험한 복귀 오일을 장시간 보관하면 투명해지고 기름과 물이 완전히 융합된 상태가 됩니다. 이 안정적인 복귀 오일을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SFW를 혼합시키면서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측정한 결과 경유와 SFW에 의한 실험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회의) 평균값은 경유 100%에서의 결과보다 53.6% 연료 삭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복귀 오일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물인 SFW를 혼합한 것이면서 완전히 융합된 상태의 복귀 오일의 수분량은 0.03%이며 베이스 오일인 경유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완전히 융합된 상태의 복귀 오일이 경유 100%와 혼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SFW를 사용했을 때의 복귀 오일을 그대로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유를 사용한 디젤 엔진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실용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기 SFW의 실용화를 단행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중국계 어업자 연합 조직이었습니다. 기록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番と4番が水だね。どういうエンジンかということを調べる。それが基本なのね。特性みたいなものですね。これ、そうそう、はいこれに対してこれと水を入れても同じはい状況、もしくはその CO にも CO2 にしても少なくなれば、はい完全燃焼してる、はい不完全燃焼してりゃ CO が桁違いに大きくなる。それを見ながらその水と空気の調整をするんですね。
디젤 엔진에 이어 당사의 차량을 이용해서 가솔린 엔진에 의한 테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실험 영상입니다. 흐름상의 양적인 불균형은 있지만 연료는 가솔린 부분과 SFW의 혼합 연료 부분이 교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엔진의 회전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SFW의 혼합 연료가 가솔린 100%와 같은 능력으로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험을 시찰하고자 나가노를 방문하신 아리토미 교수로부터 받은 평가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평가의 내용은 가솔린 엔진의 실험에서 SFW가 연소되는 것이 확인된 것, 그리고 A 증유나 경유와 같이 가솔린도 균질하게 혼합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디젤 엔진에서는 복기 오일이 균일해져 연비와 CO2의 삭감에 매우 유망하다는 것. 복기 오일이 시간 경과에 따라 유백색에서 황색이 비치는 상태로 변화하고, 이 상태에서 연비의 검증과 최적의 혼합비를 구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복기 오일은 최종 단계의 지적을 감안하여 그 후에 실험한 것입니다. 또 가솔린 엔진에서의 SFW의 사용에 대해서도 방금 전 소개해드린 왕복기관에서의 실험을 마치고 로터리 엔진차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유 계통에 SFW와 가솔린의 혼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엔진 본체와 배기계는 원래 상태 그대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솔린만으로 주행하는 상태와 SFW 모드로 주행하는 상태를 비교해 저속에서 가속하여 고속이 될 때까지 엔진의 노킹 현상 없이 양호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じゃあこれから水を入れたいと思います。こちらにあるのが創生フューエルウォーターが入っています。でこちらの電磁弁を今こちらのスイッチをオンすれば調整されたバルブの量だけ入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ではスイッチオンします。注入開始。 시스템의 완성 상태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전자밸브가 열려 소스의 퓨어 워터가 흐르고 엑셀을 떼면 닫히는 자동 제어 상태입니다. 측정 수치는 교통량이나 노면 상태, 경사의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지만 디젤 엔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 전후의 연료 삭감 효과가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일본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JC 제로하치 모드에 의한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일반 수리공장이나 주유소에도 가솔린 탱크 안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SFW 유닛을 공급하여 사용할 SFW를 대형 알루미늄 팩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소세이 퓨어 워터팩은 에너지원으로서 또한 훌륭한 식수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대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현대의 물이 그대로 에너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현대의 모든 물을 생성기를 이용하여 창생수로 바꾸고 거기에서부터 능력을 발휘하여 소스의 퓨어 워터, SFW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면서 연료오일과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 이 사실에 일본 내의 대기업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갈 우려가 있는 화석 연료가 아닌, 안전성이 문제시되는 원자력도 아닌 친근한 물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추가됨으로써 CO2 삭감 등의 지구 환경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 갈 것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표명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목표에 대한 유효한 구체적인 대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소세의 퓨어 워터는 CO2 등의 온난화 가스를 삭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창업 이래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테마, 물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 그중 하나가 구체화되어 실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 물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자상의 수소가 많은 활성 수소의 물로 바뀐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기술은 석유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 에너지에 의한 분쟁이나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을 희망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연에 대한 배려에 의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달하여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